자, 안녕하세요. 신문학의 세계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시에 대한 어떤 부분들, 시에 대한 어떤 계략적인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 지난 시간에 이제 격양과 또 이렇게 이제 불렀음 한번 봤는데요. 결국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시대상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정치에 이용하고, 그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을 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이 시가 활용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제 이 시가 백성들을 끌어가는 쪽으로만 이제 이야기되었겠는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교화, 가르침,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시에 있어서 이제 경물, 즉 내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입니다. 풍경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한시는 기함경미라고 하는 기함경미, 율시의 경우에는 앞에 이제 8줄 중에서, 자, 이 8줄 중에서 위에 이제 두 줄을 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세 번째, 네 번째 줄 행을 이제 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쪽이 미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 기의 부분에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일으킬 때 어떤 대상, 즉 풍경을 마주합니다. 이 대체로 보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한시에서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구의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에서 주로 이제 이 대상,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상을 주로 이제 적고 있는데,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을 바라볼 때 나는 내가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감흥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어떤 내가 가르치고 싶다 하면 어떤 의미, 가르침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내 생각에 대한 흥을 일으키겠다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줄에서 감정이 이입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그 한시에 있어서 경물 취지, 즉 대상,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풍경과 어떤 공간과 공간 속에 있는 어떤 물상이 시 속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죠. 시라고 하는 것은 감흥을 일으키고, 그죠? 감흥, 감정과, 그죠? 감동, 내 마음이 움직여가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속에서의 흥취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시를 통해서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을 보게 한다. 자, 사물을 보게 한다. 사물, 어떤 대상이죠. 대상, 사물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고, 그 다음에 비판이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는 결국 이제 사회 비판이거든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이고, 현실 사회 리더자들이 어떤 리더가 가지고 있는 나쁜 부조리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하는 시가 바로 이제 다산정약용의 애절량인데, 자, 어찌됐든 이제 이 비판과 어울림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사물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감흥을 일으키는 것. 자, 이 모든 것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시를 통해서 배움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제 강의의 이 요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공자는 풀학시 무의연 시를 배우지 않는다면 같이 서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즉, 시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가 없다. 그죠? 대화가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 이러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가깝게는 또는 멀게는 또는 이제 조수 초목의 이름을 알게 하는 이제 이런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의 사람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방식이 바로 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 전통적 개념에서의 시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학에서는 사람은 덕성의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존재. 자, 사람은 덕성의 가치와 그 의미를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존재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태어날 때부터의 이 본성을 하늘이 준 순연한 부모님에게서 받은 가장 깨끗하고 맑은 부분들, 이 본성들을 유지하고 또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것을 점점 더 내 삶 속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 이 끄집어낼 때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불편부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그래서 덕성의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그런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본성을 늘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본성 그 일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을 경우에는 그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학문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프트로서요. 내 계급을 이제 향상시키는 이 시프트로서 계급을 자꾸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어떤 방법으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내 덕성을 함양하고 나의 가치들을 좀 더 이제 높여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부분들이 결국 유학이 지향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은 도덕성을 담보하는 과정이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덕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삶의 과정이다. 그래서 삶을 놓고 봤을 때 이 도덕성이 결여되었을 때 그 어느 것보다 그 사람이 지탄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삶의 과정은 도덕성을 담보하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덕성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이 본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바로 학문의 과정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상을 통해서 실천해 가는 것, 계속적으로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이 결국 삶의 과정이다. 그 삶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시이고 그리고 예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유학에서 생각하는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보면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경물치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물치지는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이 들었을 텐데, 경물치지는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옵니다. 경물, 치지, 그 다음에 성의, 그 다음에 정심, 그 다음에 수심, 재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이 8조목입니다. 8조목. 우리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기본적으로 수신을 통해서 치인,
사람을 다스려 나가는 이제 그런 학문이 이제 이 그 공부가 이제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기본적으로 이 자, 이 요렇게 이게 잘 안 쓰여지네요. 자, 이걸로 쓰겠습니다. 펜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쓰여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그 수신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수신, 이 몸을 닦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저 어디로 나아가느냐? 바로 이 치인입니다. 치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다스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는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소학을 통해서 수신을 하고 대학을 통해서 이제 수신을 해서 대학을 통해서 이 치인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소학 공부는 수신 공부이고 대학 공부는 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다스려서 변화시키는. 자, 그런데 이 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수신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 자, 수신의 과정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이 바로 요 수신이 요래 들어가 있지만, 자, 요 수신을 위한 과정이 여기까지 해서 정신까지, 정심을 하게 되면 수신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까지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까지가 어찌 보면 이제 물론 이 수신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수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수신의 출발점에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신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신은 누구부터입니까? 바로 이제 나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뭐 우리가 요즘 이야기로는 자, 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너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 자, 여기서 이래 보면 요게 8종옥인데 여기 삼강령이 있어요. 삼강령. 명덕 이렇게 이야기하면 명덕을 밝혀라. 내 마음속에 있는 좋은 덕을 밝히는 것. 자, 요것과 신민,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요게 삼강령이거든요. 삼강령. 대학이라고 하는 이 책이 지향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제 이 강령이 뭐냐면 삼강령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명명덕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나만 밝혀서는 안 되는 거죠. 신민, 백성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와 너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 그러면 첫 번째 공부는 나를 이 변화시키는 공부입니다. 나를 밝히는 공부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속에 내가, 자, 이제 유학에서는 성선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지고 태어난 이 좋은 것의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 즉 명덕을 밝히는 게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명덕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경물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경물, 즉 사물의 나아가라 이렇게입니다. 한 발짝을 내디디는 거죠. 저것은 뭐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일까? 저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어떤 고민들입니다. 자,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되겠죠. 그죠? 사물이 될 것이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이렇게 되고, 어떤, 요 사물,
포함하는 거니까 요거는 어떤 사건과 뭐 이런 것이잖아요. 사건. 그다음에 이 물은 이제 이 형태를 지닌 물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건과 사물이라고 하는 물이 되죠.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이 물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이제 우리가 천착을 해야 되는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명덕을 하기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신민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게 명명덕이 나를 변화시키는 나에 대한 어떤 공부라고 한다면 내가 공부하고 난 뒤에 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학의 공부는 나를 진작시켜서 너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이 알에 대한 부분과 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결국 합일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해야 되고 실천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행합일이에요. 그래서 암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여야 한다. 즉,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 나와 너 모두가 뭡니까? 지극한 선에 그치는 거죠. 머무르는 거죠. 지극한 선에 머무르도록 하는 거. 항상 뭡니까? 지극한 선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부의 의미입니다. 학문의 의미.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를 스스로 해야 하고 하는 의미가 어딨냐면, 결국 나와 내가 뭡니까? 지극히 선한 곳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삼강령이라면 삼강령을 위해서 어떻게 8조목, 8가지 조목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단계별 공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경물입니다. 사물로 나아가라. 자연의 모습을 나에게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자연의 모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자의 성리학과 양명학은 약간 다릅니다. 이 양명학은 다릅니다. 이제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 주자께서 이 경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경물 치지를 통해서 성의 정심, 자, 경물, 사물로 나아가는 겁니다.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물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천착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물에 나아가는 겁니다. 일단 시도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도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을 우리는 유학에서는 뭐를 하느냐? 바로 자연이라죠. 자연. 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정자를 세우고 자연 속에서 이제 자연의 흐름 속에 내 몸을 맡겨서 그 속에서 상이라고 하는 항상 변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건 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연 속에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존지비, 그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자연과 우리 인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시 속에서도 이 경물이 바로 알의 방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이 부분, 평천하의 출발점이 바로 경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평천하하는 것이지만 곧
개인에게 있어서는 수신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수신의 가장 훌륭한 조목은 바로 지선이다. 이 지선의 모습에서 출발점은 바로 명덕이다. 그래서 내 마음의 명덕을 밝히는 것. 그렇게 되면 지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지선을 유지할 때 우리는 수신이 완성된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수신이 되고 내 옆에 사람들이 수신이 되고 그 다음에 온 나라가 수신이 되고 온 천하가 수신이 될 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선의 경지에 다다라서 옮겨가지 않을 때 결국 뭡니까? 대동사회가 이루어진다. 가장 행복한 이상향의 사회가 바로 이제 대동사회인데 그 대동사회는 결국 경물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경물이 바로 명명덕을 할 수 있는 작은 근거이고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로 경물을 통해서 이 시가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시 속에 대상 사물이 자연 사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물 취지는 학문과 수양에 있어서 사물의 현상 속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해서 나의 알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문 방법론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밝은 덕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밝은 덕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 밝은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사물의 이치를 공부히 해야만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잘 다스려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명덕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바로 경물에 두었습니다. 바로 경물에 두었습니다. 옛날에 밝은 덕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안부터 가지런히 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먼저 닦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집안부터 다스리고 그죠? 자,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는 자는 뭡니까? 아는 것을 극진히 해야 할 것이고 아는 것을 극진히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공고히 하는 것. 경물이라고 하는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까지 발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물에서부터 평천하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알매 단계이고, 그러한 어떤 참된 알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자연의 현상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그죠?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자연 속에서 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정을 지어서 누정 속에서 선비들이 이 학문하고 토론하고 자연과 벗삼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주자라고 하는 분이 대학 경물 취지 보전에서 이렇게 알을 지극히 하는 것이 경물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알미 지극히 하는 것이 사물을 접해서 그 이치를 공부해 하는 데에 달렸음을 말한 것이다. 그죠? 내 알을 지극하게 하는 것은 사물에 나아가서 그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 거기에서 있다. 거기에 있다. 무릇 사람 마음의 영명함은 본래 지각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없고 세상의 존재물은
이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상들은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것.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 사물에 존재하는 이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지각을 우리는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최상의 어떤 능력 중에는 바로 이 지각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이 존재하는 이 존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들을 어디로요? 우리의 삶의 가치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경물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경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 여기 보세요. 다만 이치에 대해서 궁구하지 못한 까닭에 이런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미진한 것이고 내 행동이 부족한 것이고 그죠? 내 지식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자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 행동이 결국 바르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을 통해서 자, 주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자 선생의 주자의 주희 선생이죠. 주자의 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시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뭐 정말 이 시를 이 저기 한번 그 주자가 계신 곳에 가서 이 시를 노래한 곳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무이산 오부진이라고 하는 주자가 사셨던 이제 곳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인연이 되어서 가봤는데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이 책을 이 시는 무슨 시냐면 바로 볼관자잖아요. 그 다음에 글 썼잖아요. 책을 보다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책을 보다가 느꼈어요. 책을 보다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책을 보다가 느낀 점이 제목을 좀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책을 보다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관서 유감입니다. 책을 보다가 느낀 점이 있었어. 자, 반이랑 작은 그죠? 반이랑의 방당 네모난 못당자입니다. 네모난 못 반이랑의 네모난 못. 자, 네모난 못입니다. 일감개 하나의 거울이 열렸다. 거울이 열린 것 같다. 거울과 같다 이 말이죠. 이 반묘방당 네모난 못입니다. 네모난 못이 거울 같아요. 거울 같습니다. 자, 이 물이 있겠죠. 맑은 물이 있는데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뭡니까? 사물을 비추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못에 뭐가 오는 겁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하늘의 모습이 이게 비추게 되죠. 비추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 한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통해서 느낀 바를 시로서 적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흥을 일으키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을 또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다 했습니다.
대상을 통해서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에둘러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반묘방당, 반일항입니다. 작은이죠. 반일항의 네모난 연못입니다. 못의 모습이 네모죠. 네모난 연못이 거울과 같다는 것은 아주 맑은 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울 같은 아주 맑은 물이 있는 못의 모습입니다. 반묘방당 일감계한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청광운영공배회로다. 자, 청광운영 공배회로다. 이 함께 공자입니다. 함께 공, 하늘빛 이렇게 되죠. 하늘빛이 뭡니까? 햇살이죠. 햇살이 어디에 비추는 겁니까? 바로 햇살이 여기에 비춰 있는 겁니다. 자, 하늘의 햇살이 어디로 이 못에 비추는 것이죠. 햇살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울과 같아요. 아주 맑은 거울 같습니다. 햇살이 비추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구름의 그림자 뭡니까? 요 구름이 이렇게 모습, 햇살이 쫙 내리쬐는 것과 그 다음에 구름이 요 밑에 내려와서 구름을 비추는 거죠. 구름을 비추었다. 그죠? 청광운영 공 배회로다. 자, 배회한다. 자, 배회는 뭡니까? 어슬렁 이리저리 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구름과 하늘의 햇살이 이 이제 못에 비추어지고 있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게? 관서 책을 읽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 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해요. 반묘방당 일관계한데 청광운영 공배회로다. 이럴 수 있어요. 도대체가 못 이야기하면서 뭐 이러냐,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이 시인의 생각이 투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거. 자, 문거. 도랑에게 묻노라. 자, 도랑거자입니다. 도랑거. 자, 이거 이제 이 도랑거입니다. 이거 못을 같은 말을 반복 문당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랑거자를 써서 이 못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또랑에게 묻노라. 자, 물을 문자 되죠. 또랑에게 묻노라. 이렇게 묻노라. 너에게 묻는다. 어찌하여 뭐뭐 하였는가 이렇게 되죠. 어찌해서 얻었는가? 어찌해서 너는 얻었니? 너는 어찌해서 얻었느냐?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허는 이제 뭐 맑은 정도 이렇게 되죠. 맑은 정도 이러는 그냥 여기서는 여허는 뭐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허 그래서 너는 어찌 이 또랑에게 묻노니 그죠? 어찌해서 뭡니까? 맑음을 맑음의 정도죠. 여허 그죠? 너는 어찌해서 맑음을 얻었는가? 예? 얻었는가? 여기서 이렇게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맑음을 유지하니? 자, 여기서 너는 어찌해서 이렇게나 맑으니? 그죠? 맑으냐? 맑기 때문에 뭡니까? 하늘에 구름도 내려오고
하늘에 햇살도 내려오고 뭐도 내려오고 해서 쫙 비춰주는 거죠. 거울과 같이 비춰. 아주 맑은 거울처럼 아주 맑게 세상을 하늘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비추기 위해서 어떤 게 탁 하면은 비출 수 있나요? 탁한 물에 세상을 비추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또랑에게 묻노니 너는 어찌해서 맑음을 그토록 유지할 수가 있느냐, 얻었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이제 물으니까 이제 이 연못이 대답을 합니다. 위유원두, 그죠? 근원 원자에 머리도 자예요. 이제 근원이죠. 근원. 이게 근원입니다. 근원. 여기 물수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근원 이렇게 할 때 물수가 없는 이 근원은요. 정신적인 이제 가치의 어떤 토대이고 그다음에 이 물수가 있으면 물리적인 근원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물길 근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물길이 가지고 있는 근원을 이야기할 때는 물수가 들어가고 사상, 정신, 가치의 근원 할 때는 이 물수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원두입니다. 원두 근원이죠. 자, 근원에서 뭡니까? 활수가 뭡니까? 활발한 물입니다. 물이 퐁퐁퐁퐁퐁 이렇게 물이 퐁퐁퐁. 근원에서 활수가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이네. 이런 겁니다. 그죠? 솟아나오기 때문이다. 위유원두 이제 원두 있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이다. 활수래입니다. 활수래. 이 맑은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못이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그죠? 못이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활수에 있었습니다. 활수. 자, 활수예요, 활수. 그죠? 활수입니다. 즉 물이에요, 물. 물에 있었습니다. 이 맑은 물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맑게 이렇게 비춰주고 맑게 받아들이고 세상을 비춰주고 받아들이고 그죠? 이 속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소통하고 이 모든 어떤 이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결국 할 수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이 맑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 맑음 덕분에 이 거울과 같은 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이 못의 연못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되죠. 뭐 당연하잖아요. 맑은 물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이 맑게 되고 물이 맑기 때문에 이 구름도 비춰주고 햇살도 비춰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뭐죠? 시의 제목이요? 관당유감입니까? 못을 보고 생각이 있어서가 입니까? 못을 보고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책을 읽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캐치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 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시에서 주희 선생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직접 만나 계신다면은 내가 한번 물어볼 텐데, 그죠? 물어볼 텐데 볼 수가 없으니 이게 직접 이렇게 뭐 물어볼 수가 없으니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연못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활수, 활활, 이 이제 활수 생명성이 있죠. 물 생명성. 자, 이 생명성입니다. 생명. 생명.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 흘러가면은 뭡니까?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에 있어서 또 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면 뭡니까? 이끼를 만들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입니다. 생생질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명성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순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침이 없다. 즉 영원히 계속되는 지속성이라고 하는 영속성, 지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학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물은 이제 흘러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이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난 뒤에 나아갑니다. 즉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도 지나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난 이후에 다음 단계, 즉 모르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 모르는 것을 뭡니까?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물입니다. 물이라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쌍봉 전국구 선생 같은 경우에 물가에 물을 보기 위해서 정자를 짓죠. 그래서 이제 물을 항상 보면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합니까? 물이 영원히 계속 흘러가고,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물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방금 이것처럼 물은 웅덩이를 가득 채운 이후에 흘러간다.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알 때까지, 그것을 깨우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 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일신, 일일신, 우일신, 그죠? 오늘 하루 새롭고 일일신, 하루하루가 새롭고 우일신, 또 하루가 새로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오늘 한번 하고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이래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내일 이제 되었어요. 아이고 어제 너무 했더니 피곤하다.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련, 뭐 수양, 뭐 이런 마찬가지로 다 일신, 오늘 하루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일일신, 하루하루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우일신,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이 바로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레스의 경우에도 물이 세상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우리나라에 있어 세월 최시영 같은 분도 바로 세상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물로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이 되고 계절에서의 출발점, 즉 동지가 출발점이죠. 그러면 북쪽이 되고 이것이 바로 겨울이 됩니다. 자, 겨울에서 한 해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겨울의 북쪽이 바로 수거든요.
수는 위에 있으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행을 이야기할 때 예, 수, 목, 그죠? 그 다음에 목, 화, 토, 금, 수, 이제 화, 금을 서쪽이고 그 다음에 이게 토가 되는 거죠. 토가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과 이것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위에서 물이 있어요. 물 동쪽이 목이고 화가 남이고 금이 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물이 시작이에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제 이 부분들입니다. 자,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바로 여기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관서유감이라는 제목을 했을까? 관서유감을 왜 제목으로 했을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1교시 잠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관서 유감 책을 읽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 라고 썼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못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못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금요일 첫째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